일단 첫 번째로 김용남 전 의원이 네. 꼽은 트러블 메이커 누굽니까? 제가 뽑은 트러블 메이커는 이래경 이사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심 끝 택한 혁신기구 수장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입니다. 당 쇄신 작업에 전권을 주면서 혁신안도 전폭 수용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이래경 이사가 자진 사퇴하긴 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래경 이사 진정성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거취를 표명하는 것, 즉 대표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름을 처음 접했어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발표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천안함은 자폭이다. 그리고 코로나는 미국에서 생긴 거다 등 괴기한 주장을 평소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최근에 가장 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래경 이사장 임명됐다 했을 때 이분을 알고 계셨어요? 좀 어땠어요? 딱 드는 생각이? 저는 뭐 이름 정도는 아는 분이었고요. 근데 이제 좀 의외였던 건 정치권에 이분이 무슨 연이 있어서 정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을 만한 그런 접점이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래경 이사장이라는 분의 이름을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야권 내에서도 익숙한 인물은 아니었다. 전혀요. 그래서 약간 의외다. 저도 좀 이해 안 가는 게 좀 있어요. 사실 뭐 우리 당에서도 과거에 이제 그 혁신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신 적이 좀 덜어 있고 저 스스로도 이제 혁신위원을 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그래도 혁신위원장을 모시려면은 그 다른 의원들 특히나 지도부에게는 그래도 좀 의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 하루 전날 그냥 유선상으로 이렇게 알렸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놀랬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거나 호위하기 위한 그런 플랜이 아니었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트러블 메이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선은 프로세스상에 하루 전날 이 혁신위원장 통보를 했다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대신 급하게 하더라도 설명의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게 조금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랬다 보세요? 추천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직접 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 과정이 결격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래경 이사장이 용산고 서울대를 나왔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찬 전 대표와의 인연이 있어서 뭐 추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해찬 전 대표 측에서는 자기 추천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고 임종석 실장도 용산고 아닌가요? 거기가 추천했나? 연배가 고등학교를 가지고 뭐 추천 근거 삼는 거는 그렇고 이해찬 대표의 정무 감각 네. 또 그런 경험적 기준에서 보면은 추천했을 리는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수석님 판단에 의하더라도 추천을 하거나 임명한 사람이 정무 감각은 엄청 없는 거네요. 뭐 그거는 이 트러블 메이커를 꼽는데 필요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좀 웃으십니다. 이해 안 가는 게 그 이제 지도부한테 그 하루 전에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들 중에 누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었나요? 난 그게 좀 어쨌든 의결이 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이 된 의결까지 갔고 그러니까 최고위원의 그 자정 능력이 좀 없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도 그 드는 거예요. 말씀은 별로 유리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최고위를 보면 그거는 이제 존재감까지 없으니까 이따 얘기를 좀 이따 해보도록 말씀해. 하고. 얘기해보고. 근데 저는 이 검증을 놓친 어떤 실책이거나
민주당의 주의력이 좀 부족한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추천했던 김상곤 혁신위가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그때라고 왜 비문들이 다 그거 찬성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곤이라는 인물을 대놓고 비토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간 겁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어야 되는데 전혀 이래경 씨는 그런 분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분을. 그래서 저분이라면 지금 여러모로 위기에 놓여 있는 민주당 혁신을 어떤 결과물을 내겠구나라는 정도의 정치적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고 이번 혁신위원장 임명으로 드러난 이재명 대표의 혁신위에 관한 의도나 생각은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본인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더 컸던 게 아닌가. 근데 이 리더십의 결격, 어떤 리더십이 왜 이러지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나타났어요. 저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리더십의 실종이다. 단순한 리더십의 어떤 그 부재나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국가관이 들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내경 이사장이 쓴 글을 쭉 읽어보면 뭐 제목부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한 측면이 하나 있죠. 당대표인 내가 거의 뭐 지명하다시피 하면은 반대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는 남은 게 공천 경쟁이고 혁신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혁신적인 인물. 근데 이거는 오히려 그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한쪽으로 너무나 편파되어 있는 인물을 모시려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의 개혁의 의도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저는 보죠. 그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 파문에 이어서 권칠승 의원의 최원일 천안함 함장에 대한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권칠성 수석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함과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 조치까지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권칠성 수석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는 있으신가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관련한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권칠승 의원의 천안함 관련한 막말은 징계 안 하나요? 민주당은? 천안함 함장에 대한 이번에 권칠승 예.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오버한 거예요. 그렇게 지나치게 얘기한 거는 제가 보기엔 분명한 잘못이지만 천안함 사건의 어떤 이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거나 뒤틀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분리해서 봐야 한다. 예, 오버한 거는 맞고 실수한 거는 맞는데 조금 경우가 조금 다른 경우죠. 저는 이번에 권칠승 지금 수석 대변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땐 굉장한 무지막지한 막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천안함 그 폭침 사건 이것은 도발로 인해 가지고 결국 천안함에 있던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거나 아니면 생존했지만은 지금 현재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함장은 또 오죽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막말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당에서 별 조치가 없는지 저는 그게 또 의아한 거예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저는 수석 대변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 내려놔야 된다고 봐요. 의원직까지 내려놓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뭐 태영호 의원도 여전히 의원직 갖고 계시는데요. 김남국 의원도 여전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싸우지 정도는 마세요. 아니더라도 제 입으로 그렇게 비교해서 또 말하기가 멋쩍었는데 대변인직 2대2가 된 것 같아요. 대변인직은 거둬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제가 그 이래경 이사장하고 비슷한 세계관을 갖는 분들이 민주당에 내에 많다고 얘기한 건 비단 천안함 사건이 아니고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음모론적 민족주의자 성향에 그런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젤렌스키를 지칭하면서 굉장히 비하하는 듯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전쟁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사과하고 취소하고 했던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저는 비슷한 시각의 일단이라고 보고요.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사과는 했는데 본인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저 본인 사과로 절대로 못 끝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결국에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징계 이전에 대변인직이라도 거둬야죠. 저렇게 해가지고 공당의 대변인 역할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화살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무한 책임을 언급을 했어요. 그게 당대표가 해야 할 일이다. 대표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차기 혁신위원장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위를 만들어서 혁신을 잘하는 게 책임을 지는 거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이 리스크의 본질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리스크라면 다른 혁신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혁신위를 다시 만든다 한들 본질적으로 그 리스크가 해결될까?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주중대사 관저에 찾아간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의전서열 8위에 야당 대표가, 그것도 국회 제1당 대표가 국장급 관리에 불과한 대사의 관저에 찾아가서 대한민국 정부 외교정책을 비난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 저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보좌관이나 당직자들도 친명 비명으로 갈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친명인 안민석 의원이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정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적대시하는 이런 서로가 심리적 분당 상태. 심적인 분당 상태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기본적인 생각이 너무나 좀 위험하고 잘못된 것을 지금 계속 들키고 있다, 들통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내년에 총선은 지금 잘 치러야 되는데 개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24일입니까? 이제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됐을 때 과연 민주당이 굉장한 저는 그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당대표 같으면은 당의 미래를 보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정리를 해나가야 되고 포용할 건 포용하고 그다음에 자를 건 잘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복잡한 겁니다.